네,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우리 코스피 참 좀 힘겹습니다. 오늘 좀 낙폭 좀 줄이고 있긴 하지만 2,700선에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금 어려워진 것 같죠. 지난주 미국 고용 나오면서 이번 주 경제 지표랑 FOMC를 소화하기가 약간은 좀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가 소비자 물가 발표 있고 그리고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FOMC에서는 원래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콜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은 점도표나 경제 전망 차원에서 약간 조금 더 보수적인 톤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벤트들이 단기에는 아니지만은 7월 초가 되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의 지지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매크로 여건들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후에 나올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하단은 좀 받쳐주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여건이 썩 좋지는 않지만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제 지표들 대기 중인데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일 텐데요. 예. CPI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CPI 컨센서스가 한 3.4%, 3.5%이 정도로 근원과 헤드라인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근원 CPI는 그래도 한 그 4% 언저리 정도에서 멈춰 있다가 4월부터는 조금 더 분명한 하향 안정세를 보여줬고요. 이번 달에도 그런 정도 흐름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한 3%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3% 중반 정도로 다시 반등한 상황인데 그것도 그 정도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4월에 이어서 5월도 약간의 하향 안정세 정도는 확인해 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고용 보고서나 아니면 ISM 비교업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정도로 강하게 하향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시장에서는 약간 중립 내지는 중립 이하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월에 이어 5월도 CPI 하향 안정화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는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용 지표들 둔화되는 쪽으로 좀 나오다가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비농업 고용 또 예상치 너무 크게 웃돌았습니다. 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당초의 예상이 한 18만 명 내지 19만 명 정도 잡혀 있었고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최근에 제조업 지수가 조금 하향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전망치보다도 약간은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요. 되게 놀라운 수준으로 높게 나왔고요. 심지어 임금 상승률 자체도 컨센서스 0.3%보다 조금 더 높은 0.4% 정도 나오면서 0.4%가 계속 유지되면 물가 차원에서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레벨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나오는 걸 보면은 최근에 고용 안정, 물가 안정, 그리고 제조업의 쿨다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뚜렷한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구나. 아직까지도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이런 고민들을 조금 늘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0.1%포인트 올라서 4%가 나왔는데 이 실업률의 의미 부여를 크게 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최근에 늘어난 이민자들의 대기 그 취업자 수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고용 지표는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은 좀 줄여졌지만 네. 반면에 통화 정책 차원에서는 약간 부담이 다시 또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시점 자체가 당초에는 한 9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11월 정도로 미뤄졌고 글로벌 IB들 중에서도 당초에는 9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다 전망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 상승률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나와서 생각보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연준 금리 인하 전망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금리 인하 전망 좀 자고 나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6월 FOMC에서 연준 점도표도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만 연구원님께서는 미국 연준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아직까지는 올해 중에 2번 정도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의 소수 의견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한 번 인하할 확률이 한 40% 정도, 두 번 인하할 확률이 한 34%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더 다수 의견은 한 번밖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좀 많이 후퇴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생각해 보면은 올해 초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시작할 거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많으면 6번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후퇴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의 전망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약간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루 지날 때마다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연내 2번 정도라고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연내 2번을 예상하고 계시고 뭐 어쨌든 다수 의견은 연내 뭐 한 번 인하라는 점, 다만 이런 전망들이 매번 시시각각 변한다는 점 중심을 잡고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뭐 굉장히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데 요즘 엔비디아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애플이 좀 정체돼 있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이번 세계 개발자 회의가 애플 주가에 좀 모멘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애플이 인공지능 부분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AI 중심의 증시 랠리에서 좀 소외된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의 변화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한 5, 6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회의에서도 그랬고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도 그랬고 이런 AI 분야를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런 기기 쪽으로 옮겨가는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이번 애플 개발자 회의도 그런 부분에서 꽤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 이러면 아무래도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는 iOS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걸 오픈 AI의 제휴를 통해서 AI 모델을 기기 안으로 옮겨오겠다라는 전략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애플의 측면에서도 고사양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고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그럼 애플에 공급을 하는 부품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AI 그 열풍에 한국의 수혜를 받는 분야가 지금까지는 HBM에 좀 국한됐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들이 조금 더 IT 중소형주로 확산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오늘 밤에 예정돼 있고 AI 랠리 동참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도 준비 중이니까 내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뭐 잠깐 해주셨지만 최근에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 뭐 수혜주로 목표가 좀 상향되기도 했는데 우리 시장 애플 관련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에 사실 애플이 좀 소외돼 있었고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떨어진 부분 때문에 주춤한 것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가 그렇게 막 반응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애플이 어떤 제품을 서비스를 내놓고 이게 잘 시장 반응이 뜨거우냐에 따라서 분명히 고사양 애플 기기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애플에 납품을 하는 한국 업체들 주가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애플한테도 그렇지만은 조금 더 폭넓게 핸드셋 관련 밸류 체인으로 좀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플도 이렇게 iOS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뭐 GPT를 탑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은 애플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를 쓰는 기반의 윈도우 기반의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회의에서 나왔던 게 6월 18일부터 또 그 코파일럿과 PC를 결합한 제품들을 각종 제조사들이랑 같이 해서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되 그 범위를 휴대폰 관련 부품 기업들로 좀 확산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 AI가 우리 관련주들 주가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 $1,000 훌쩍 넘어서 $1,200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요. 다만 지난 주말에 독점 금지법 위반에 관련해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액면 분할 이슈도 좀 있고 당분간 좀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액면 분할 자체는 엔비디아에는 긍정적인 뉴스고요. 아무래도 $1,000까지 주가가 비싸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분할을 하면은 좀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수급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간에 이미 이런 액면 분할 뉴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재료 소멸로 해석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료 소멸로 해석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재료를 찾아야 될 텐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일 주력 재료가 되는 게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실적 시즌은 사실 8월 정도이기 때문에 모멘텀 공백이 좀 있고요. 엔비디아의 그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7월 말 정도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달 반 정도는 모멘텀이 공백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뭐 반독점 뉴스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약간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이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오히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매수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이슈 수급에 긍정적이고 다만 재료 소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뭐 실적 발표까지 모멘텀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뭐 엔비디아 관련주 영향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SK하이닉스는 뭐 20만 원대 다시 올라섰는데 삼성전자는 젠슨왕 CEO가 뭐 HBM 테스트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도 부진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삼성전자를 HBM 관련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어렵지만요. 네. 젠슨왕 CEO의 얘기는 약간은 좀 원론적인 얘기에 가까웠지 않나 싶어요.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얘기였다라기보다는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한테만 기회를 주지 않고 뭐 그 기회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다 열려 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HBM 가격을 낮추고 싶다, 자기들 이익률을 더 높이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뭐 블랙웰 제품을 내놓는 거에 따라서 그 HBM 수요가 더 좋아질 거라는 것들은 좀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하이닉스의 매출 물량이 더 늘어난다 이 부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것보다는 앞서서도 언급드렸던 그 AI PC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삼성은 아무래도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또 IT 기기의 강자기도 하니까 이쪽으로 온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그만큼 HBM을 납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납품은 안 하기 때문에 주력 제품은 아무래도 더 레거시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의 HBM 물량이 늘어날수록 하이닉스의 레거시 제품 생산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감산 효과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가는 과정들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였는데 올해 2분기도 그런 효과는 더 커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아마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범용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만한 이벤트는 그 6월 26일 날로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마이크론은 3월부터 5월까지의 실적을 집계를 해서 그거를 6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도 분명히 좋을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 모멘텀으로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에 꽤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아까 앞서서 뭐 엔비디아의 변동성, 뭐 모멘텀 공백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SK하이닉스도 그럼 마찬가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본다고 봐야죠. 공백기 기간에는 조금 쉬어가다가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그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눈높이를 비트한다고 하면은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삼성전자 전망, 주가 전망 6월 26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주목해서 봐라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AI 관련주들 뭐 앞으로는 좀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모두 실적을 좋게 만든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을 좋게 만드는 제일 주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연초 이후에 한국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더라도 반도체가 제일 큽니다.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AI 주들은 뭐 이 끝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AI의 모멘텀이 이런 거대 언어 모델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거에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엔드 유저들이 더 많이 쓰게 되는 온 디바이스까지 확산 이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AI 분야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면은 오히려 그걸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야겠죠. 네,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AI 관련주들 긴 호흡에서는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부진 좀 이어오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어서 단기 랠리 가능성에 대한 뭐 리포트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의 단기 랠리 이후에 실망이 여러 번 반복돼 온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가격 측면에서는 단기 랠리가 다시 가능한 구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이 2차 전지 그 전기차 침투율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구간이 되니까 정체 구간이 들어섰더라. 뭐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리포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같은 값이면은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를 선호한다 이런 그 설문조사가 더 높게 답변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돌파할 만한 매력적인 제품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완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뭐 8월 달에 나올 뭐 테슬라의 뭐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조금 확인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중국이랑 미국 간에 뭐 분쟁을 하고 있고 수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라고 하지만 여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대량으로 2차 전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국의 위협 앞에서 한국이 살 길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들도 아직은 좀 모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이 이런 과잉 공급을 해 나가면서 한국 산업들이 망가졌던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클리어하게 해결해 나가기 전에는 좀 살 길을 잘 모색하는 것들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단기적인 가격 트레이딩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기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본격 뭐 상승을 위해서는 확인할 것들이 많다. 뚜렷한 모멘텀이 생겨나야 된다.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뭐 우리 시장 보면은 삼양식품이나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실적 성장이 확연한 종목이나 업종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뭐 실적 개선이 투자의 키워드가 당분간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면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은 올해 초에 한 3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시점이 지금 11월까지 밀렸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전망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게 뚜렷해지는 시점은 뭐 어쩌면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금리에 대해서 베팅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식료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은 과거랑은 좀 다르게 선진국 향인 경우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주로 이런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지역들이 주로 중국이었다 이렇게 많이들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성장하는 분야들이 되게 각광받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실적이 좋아지는 분야가랑 지역이 선진국이고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을 때 더 매력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오르기 위한 조건, 뭐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지금은 실적 개선에 집중해서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액트지오 대표의 동해 가스전에 관한 기자회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주목해서 보셨는데 이후 뭐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좀 급등락하면서 코스피가 좀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들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직은 테마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사업성이 있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네. 이 경제성 평가 자체가 내년 상반기 정도거든요. 음. 그럼 그 전까지는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네. 그 전까지는 테마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업 채굴에 들어가는 시점은 앞으로도 10년입니다. 2035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주가에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석유가스전 경제성 평가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나 나오고 상업 채굴 앞으로 10년이나 남았다.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또 대기하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고용이 약간은 조금 여전히 뜨겁다라는 상황을 보여줬고 물가 지표의 하향 안정이 여전히 확인은 되겠으나 연준이 얘기했던 적어도 3개월치는 보고 싶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2달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FOMC가 그렇게 주식시장에 막 뜨거운 열기를 넣어줄 정도로 좋아질지는 좋은 모멘텀이 될지는 좀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당분간은 약간 어려운 매크로 환경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7월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적 시즌에 약간 프리뷰 성격이 될 수 있는 게 뭐 6월 26일 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또 6월 18일 날부터 나올 AI PC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매크로 상황은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도 실적 관련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지금은 사모아가는 구간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FOMC 주식시장에 뭐 뜨거운 열기를 넣어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7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을 챙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